사람이 미운 이유. 질문입니다. 공연히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미워지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움은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미운 이유라.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사람이 조그만 방에 갇혀 있다. 조금 있으니 쥐 한 마리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쥐가 싫고 징그럽고 미웠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 계속 혼자 있으니 굉장히 외로워졌겠지. 그러니 이제는 쥐라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 먹을 것도 떨어져 피골이 상접하게 되니 이제는 쥐가 기다려진다. 왜냐? 그 쥐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 잡아먹고 싶은 생각에 쥐가 오면 엄청나게 반가운 것이다. 이것은 동물적인 욕구이다. 사람이 왜 미운지 앞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조금 감이 잡히지 않느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때문이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상황이 나와 맞지 않는다든지, 내 욕심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지금 잘나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도록 상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의 못나고 모자란 데에서 남이 밉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대는 내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상대가 미워 보인다면 나의 실력이 모자란 것이다. 즉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상대와 같이 뜻을 맞출 수 있는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다. 부부가 첫 만날 때 어떠했느냐? 엄청나게 좋았다. 안 좋은데 만난 사람 있느냐? 그러면 상대가 왜 좋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았던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 만나 연애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은 감춰두고 껍데기만 슬슬 꺼내 상대에게 보였으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상대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 만나면 엄청나게 좋았다. 그래서 내 집에 한번 방문한다고 하면 온 집안을 깨끗이 닦고 심지어는 안 빠른 양말까지도 안 보이는 데서 숨기려 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닦고 잘 정리된 것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속의 것, 약점이나 모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좋은 것만 꺼내어 놓으면 합의가 잘 되었던 것이고 상대가 진짜 이해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들어줄 것 같아 엄청나게 좋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쯤 되면 외로움을 느낄 때인데 외로움도 덜하게 되어 좋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외롭다. 부모도 내 뜻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고 형제와도 자꾸 토닥거리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가족과 헤어질 때가 되니 그런 일이 하나 둘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은 내 편인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구색이 다 맞을 때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출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년기는 부모와 떨어져서 단독으로 살아야 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으로 부모 품을 떠날 수 있게 가족들 간에 작용하여 서로 티격태격하고 뭔가 뜻이 안 맞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떠날 수 있으니. 안 그러면 떠나지 않고 가족끼리 맨날 붙어 있고 싶을 것이다. 왜? 가족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쪼갠다. 마치 정 떼려고 하는 것 마냥. 이렇듯 사람이 좋은 것은 내 편이 되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가 해주기 때문이고 반대로 사람이 미운 것은 나의 기대치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항상 내 앞에 사람이 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하다는 것은 물질적, 이기적인 필요함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나에게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가 오는 것이다.
그렇게 와서 상대와 부딪히니 이상하네, 나에게 이런 성격이 있었나? 하며 나의 약점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처럼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가 미워지기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 너에게 돈이 200만 원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다 보니 가격이 7만 원이 나와 그 가격을 내가 지불했다. 그러면 너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쓰임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30% 이내 때는 흔들림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그 정도의 쓰임에는 파장이 일어날 만큼 마음의 동요도 없다. 그런데 지불해야 할 돈이 내가 가진 돈의 70%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0%를 써버리고 나면 너에게는 30%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충격이 딱 올 만큼 분명히 70%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70% 치고 들어올 때 아야 하고 병원에 가는 것과 같다. 50%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서 병원에 안 간다. 이것이 원래 조선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일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내가 가진 돈 200만 원 중에서 나가야 될 돈이 230만 원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당황한다. 그때 솔직하게 나에게 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230만 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저 자존심에 죽어도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다 전화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것이 다 막히고 혼자서 엄청나게 어려운 기운을 만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활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즉 사람은 생활이 윤택할수록 너그러워지고 생활이 빈곤할수록 까칠해진다.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성격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아느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조금만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까칠하지 않다. 여유가 있으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내가 돼지고기 몇 건 살까? 내가 한 탕 내지 뭐 이렇게도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거 5건이면 얼마지? 얼마나 먹을까? 이 돈 다 내면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지? 오만 계산을 다 한다. 여기저기 복잡한 것이 다 뭉쳐져 무엇을 해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또 눈치를 봐야 하고 눈치를 보니까 거기서 뭔가가 또 갑갑해져서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여 일일이 자꾸 엉키는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미운 것도 많이 보이고 마음에 바치는 것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계속 밉게 보고 마음에 바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절대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것이다. 처음부터 너에게 경제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다 주었는데 준 것을 잘못 쓰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 못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버릇을 고치는 것도 인식을 바르게 하면서 고쳐야지. 인식은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고친다는 것은 힘들다. 내가 못났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 즉 말로만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도 전부 인정할 때 이제부터 편해진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